2024년 6월 11일 화요일 아침 8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지식 토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정우현입니다. 어제 아침 9시에 서울 마포구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어제 민방위 훈련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현장에서 교육을 듣는 시간이었는데 그 첫 번째 시간이 우리의 안보의식을 키워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어떤 전쟁의 사례부터 예전에 일어났던 전쟁의 사례까지 전쟁의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이야기들이 멀리 있지 않다. 늘 우리와 함께 있으니 내 가정, 내 직장,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 이런 안보의식을 강하게 심어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이 이야기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언더백 기업의 경영자들과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자세하게 사례 위주로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 분야에 아주 탁월하신 분인데요. 기율 특허법인의 신무현 변리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율특허법인의 신무현 변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굉장히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요즘 좀 어떻게 좀 보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리저리 바빴어요. 뭐 외국의 컨퍼런스들도 많이 갔었고요. 분쟁건들이 있어서 뭐 심판이나 법원 쪽도 많이 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고 뭐 다양하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양한 바쁜 속에서도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셔서 네. 준비해 오시고 좀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좀 지식재산권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남의 싸움은 좀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좀 재밌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지식재산권 분쟁, 특히 아마 중소기업 쪽에서 많이 보시고 계실 텐데 지식재산권은 제 생각에는 공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고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과도 붙어볼 만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오, 네.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이라고 쫄 필요 없다. 네, 되게 안심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기 전에 그러면 그래도 혹시나 네. 지식재산권에서 네. 이제 우리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식재산권은 일단은 특허, 상표, 디자인권, 인 산업재산권 요 세 가지를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뭐 저작권과 같은 부분들 포함해서 총 지식재산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이라면 이제 이런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권, 저작권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이게 이 정도가 기본 개념인데 아마 요즘에는 좀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변리사에 대한 개념도 예전에는 이제 뭐 병아리 감별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변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이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쟁은 뭐 심판, 소송, 경고장 뭐 이런 부분들로 쭉 진행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쫄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안 믿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건 뭐 네 생각이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예시를 좀 들어보면 이건 외국 사례인데 아마존이 예전에 조금 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거대 공룡 기업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책이 처음에 반지앤노블스라는 데가 굉장히 큰 온라인 그 대형 서점 기업이었고 그때는 반지앤노블스가 대기업이었고 아마존은 아주 작은 중소기업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온라인 서점에서 아마존이라는 그 서점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원클릭 특허라고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원클릭 특허를 그러니까 한 번의 클릭으로 인해서 한 번 구매를 일어나게 한 다음에는 왜냐면 신용카드 입력 정보가 귀찮잖아요. 두 번째 클릭부터는 그냥
클릭만 하면, 한 번 클릭하면 구매가 일어나게 버리는 그런 기술을 특허로서 등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때 반지의 노블이 온라인 서점에 진출을 하면서 그 기능을 따라합니다. 투클릭 특허라는 걸 만들어내요. 투클릭. 네, 투클릭. 우리는 이제 한 번 클릭은 아닌데 두 번 클릭에 의해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반지의 노블이 특허 소송, 침해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그 기능을 내려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한 번 클릭하면은 책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는 구매할 때마다 신용카드 정보 다시 입력을 계속 해야 돼요. 검증도 옛날엔 좀 귀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계속 커진 거고 여기는 계속 줄어들면 결국은 반지의 노블스는 뭐 온라인 시장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아마존이 공룡 기업으로 크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은 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사례고요. 그러네요. 잘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땐 원클릭, 투클릭 사실은 글씨 하나 차이인데 네네. 여기에서도 특허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희 특허법인 대표로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분쟁 사건들은 대부분 많이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어려운 사건들 많이 저한테 오는데 그런 거 보다 보면은 이제 중소기업을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을 많이 대리를 하거든요. 네. 특허법인 저희가 중형 특허법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많이 대리를 하는데 뭐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이랑 분쟁이 붙어도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사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뭐 최근에 작년 정도에 진행된 사례인데 저희 기업은 이제 골프 어플리케이션 회사인데 스머로 시작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카카오 계열사였어요.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두 기업이 붙었는데 우리 편이 이제 경고장을 받은 거예요. 상대방 로펌은 태평양입니다. 경고장을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대기업의 대형 법무법인인데 경고장을 받았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셨는데 제가 거기가 특허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뭐 회피 내지는 무효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이거 문헌들을 제가 선행 문헌들을 검토했을 때 무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희 이제 고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저도 컨설팅을 가볍게 이제 해드렸는데 그거 믿고 바로 질러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쟁 가겠다. 저희한테 다 수임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저희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고장에 대해서는 저희 협력하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경고장 방어하고 그 다음에 침해 소송이 그때 걸려왔었는데 침해 소송에서는 답변서 내면서 우리 무효심 판을 걸었으니까 연기해달라고. 그래서 침해 소송은 이제 계속 연기시켜 놓고 무효심판을 걸었습니다. 무효심판을 걸었는데, 그 무효심판은 이제 이 특허가, 기존에 비슷한 문헌이 있기 때문에 특허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다라면서 무효를 해달라는 청구거든요. 그래서 무효심판을 걸었는데, 문제는 비슷한 문헌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 컨설팅 전에 자신있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찾으니까 진짜 딱 똑같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저희 특허법인에 조사인원도 꽤 많고 잘하거든요. 근데 뒤져도 안 나오는 겁니다. 문헌이. 자신있게 말은 해놨는데. 자신있게 했는데. 네. 좀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는 제가 그냥 인도 쪽으로 외주를 맡겨버립니다. 문헌들을 찾아달라.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영어권 국가다 보니까 임금도 저렴하고 일도 잘해요. 그래서 전 세계 영어 문헌에서 무효 문헌을 찾는 거는 오히려 그쪽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글 문헌이면 저희가 낫겠죠. 근데 어쨌건 제가 그때 뭐 이건 여담인데 제가 받은 착수금의 절반을 그냥 외주 비용으로 지출하면서 무효 문헌을 찾아냈습니다. 거의 똑같은 걸 찾았고 이걸로 이제 무효 심판을 계속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무효심판이 이제 거의 계속 공방에 왔다 갔다 하다가 변론이 진행되기 직전에 왔는데, 네. 제 생각엔 그때 우리가 꽤 유리했었어요. 왜냐면 되게 비슷한 문헌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변론 되기 전에 그쪽에서 합의하자고 이제 제안이 온 겁니다. 무효심판 드롭하면 우리 침해 소송 드롭할게. 그리고, 너네 계속 써도 좋다. 우리는 되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 드롭 저쪽 드롭 해가지고 된 거죠.
되게 해피한 케이스예요.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해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뭐 저희도 성사금까지 다 받은 해피한 케이스였고, 이게 진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분쟁인데 밀리지 않은 케이스잖아요. 이런 것도 해볼만 하고요. 실제로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보면 일단 쪼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많이 만나보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일단 네.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을 네, 텐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문안들을 네. 찾으면서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이 함께 있게 해볼 수 있을까? 네. 쫄 필요 없이 네,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으신 것 같아서 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 오, 좋네요.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사례가 많습니다. 네. 사례가 많군요. 최근에 이제 겪은 사례들 여러 개를 가져올게요. 맞다. 지금 스모로 시작하는 기업은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네. 오해할까봐 네네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싸움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양말 파는 중소기업의 입장이었는데 여긴 저희 고객이었어요. 그 스마일리라는 왜 웃음 표시 들어간 노란 마크 네, 아마 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꽤 유명한 마크거든요. 근데 걔를 이렇게 된 거를 따라 하신 거예요. 양말 거의 다 그대로 딱 써가지고 이렇게 파셨던 거예요. 많이 팔았대요. 또 그 양말을 많이 파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기업에서 이제 경고장을 받은 거죠. 너네가 이걸 많이 파는 것 같다. 우리가 증거자료 다 확보해놨다. 지금 우리한테 매출액 보고하고 그동안 매출의 20%는 합의금으로 토해내라. 그리고 다시는 침해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라.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한테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 맡았는데, 그분이 요청하신 건 그거였어요. 1,000만 원 이하에서 막아달라. 우리가 합의금으로 1,000만 원까지는, 지출할 의향이 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부른 합의금은 이제 매출액 20% 되면 억 단위로 가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 약점을 분석을 했죠. 거기서 이제 스마일리라는 게 우리나라의 권리를 어떤 걸 가지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뭐 약점으로 할 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건 그쪽에다 이메일을 보내면서, 보통 글로벌 기업가의 그 경고장은 이렇게 서면으로 오지만, 혹은 서면 또는 이메일로 오지만, 대부분 커뮤니케이션은 이메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글로벌 기업 그 담당자와 이제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를 시작했죠. 우리는 이 사건의 대리를 맡은 뭐 어떤 특허법인의 변리사인데, 너네가 이제 상표 출원을 하기 전에 히스토리를 보니까 기존에 좀 웃음 표시를 가진 비슷한 캐릭터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스마일 표시는 사실 누구한테나 좀 개방이 되어야 되는 표시인데, 스마일 표시를 너네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을까? 이거는 한번 법원에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그 자료들을 다 갖다가 너네 상표나 이런 거에 대한 무효 심판을 걸 거고, 뭐 소극적 권리 범위 하겠지만, 왜냐면 조금은 달랐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걸 거야. 근데 이거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 소송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조용히 마무리해주면 우리 이거는 판매 안 할게, 그냥 다른 모양으로 바꿀게, 이렇게 합의를 시작한 거죠. 근데 네. 합의가 먹혔어요. 그래서 합의금 0원으로 마무리가 잘 된 케이스입니다. 와, 영원. 0원, 예, 1,000만 원 이하에서 막아달라고 했는데 0원이 된 케이스죠.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또 가구회사 사례인데, 이건 또 중소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그래도 중소기업치고 큰 규모입니다. 그래도 몇백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이제 독일 기업과 분쟁이 생긴 거예요. 독일의 무슨 게헨베아, 거긴 다 기업 이름 게헨베아입니다. 회사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좀 우리 디자인을 카피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거기서 분쟁이 들어갔거든요. 경고장을 수신을 했고, 우리가 유럽에서 상도 받았고, 이런 가구들을 너네가 지금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그런 걸로 다 즉시 내리고 합의금 지급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거의 제 기업 대표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걸 안 팔면 안 된대요. 이미 많이 만들어 놨대요. 그쵸. 그리고 이거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안 팔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그때는
근데 이제 또 상표도 또 그쪽 이름을 또 따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봤을 때 이건 이거 우리 쪽이 좀 잘못했는데, 그래서 이거 그냥 안 파시면 안 되냐. 안 파는 조건으로 합의하면 저도 편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안 팔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합의를 시작을 했죠. 또 이제 상대방 약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너네가 이제 그래 이거 너네 디자인인 거 알고 아는데 유럽에는 디자인 등록이 돼 있는데 한국에는 디자인 등록이 안 돼 있네. 근데 한국에는 상표권도 등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이름을 한국에다 상표권이 안 돼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 이런 걸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정도로 유명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 양점들을 이제 하나씩 읊어줬죠.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또 자료들을 검토해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또 검토해 보니까 또 비슷한 가구들이 기존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무효 심판이랑 소극적 권리범위학의 심판이랑 해서 이제 침해가 아니라는 거를 소송으로 한번 다퉈볼 만할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는 이거를 생산을 중단하기에는 비용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럴 바에는 우리는 소송으로 가야겠다라는 게 우리 클라이언트의 입장인데, 이게 지금 제가 독일 대리인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한 겁니다. 그 이메일로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 너네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니?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너네 디자인은 한국에서는 누구나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기면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어.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협박? 비슷한 그런 쪽으로 한 건데, 어쨌건 근데 우리가 약간은 좀 다른 점도 있었어요. 디자인이 완전히 데드 카피는 아니었고 약간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의한 내용이 한국에서만 우리가 쓸게. 너네가 이제 유럽 전역 다 이거 쓰고 우리는 대신에 한국에서만 쓸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 차이점이 있는 거는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명칭은 우리가 확실히 바꿀게. 우리가 진짜 나쁜 기업이면 그냥 그 명칭도 우리가 한국에서 상표 출원해버리고 우리가 강제로 쓸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야. 한국에서 상표는 너네가 가지고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바꿀게 해가지고 합의를 시도했는데 이게 먹혔어요. 거기서 근데 그 디자인이 문제가 된 게 한 두세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자기들이 양보할 수 없대요. 이거 나머지 한 개는 너네가 요구한 대로 하고 한 개는 이제 우리가 양보를 해라. 이거는 쓰지 말아라. 한국에서도 그런 요건으로 들어왔었는데 제가 또 클라이언트랑 얘기해보니까 안 된대요. 이게 제일 매출이 높대요. 그게 제일 높을 거죠, 매출이. 그래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안 된댄다. 이거 매출 포기하느니 소송으로 가겠댄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미안한데 니네가 또 협상을 잘 해볼 수 있겠느냐 했더니 또 왔다 갔다 하더니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협상할게. 대신에 한국에서만 너네 파는 거고 이름 바꾸는 거다. 그리고 우리 제품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사이트에다가 게시를 명확하게 하는 거다. 약간 이런 조건으로 합의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게 며칠 전 일입니다. 서로 합의문 초안 작성하고 서로 서명하고 해서 세틀이 된 거죠. 잘 모르는 제가 들으면 약간 이게 이렇게 합의를 봤다기보다는 포기한 것 같은 느낌? 독일에서는 포기를 했다. 이런 느낌.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네. 세 가지 사례를 좀 약간 네.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이제 골프 비즈니스가 있었고, 골프. 양말 비즈니스가 네, 있었고, 네, 네. 마지막에 가구 비즈니스가 있었는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점을 잘 파셨어요. 표현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네, 네. 정확하게 이제 근거에 의해서 찾으셨을 텐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요 네. 타이밍에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제 분쟁까지 가기 전에, 네. 물론 이제 뒤에 또 사례들이 있겠지만, 네. 분쟁까지 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 이걸 시청하고 계신 우리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직장인 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에서, 네. 뭘 조금 조심하거나, 네. 조심이라는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네. 뭘 조심하거나, 무엇을 알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뭘 체크하면 이 분쟁까지 안 가고,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뭔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할 때요, 지식재산권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제품을 우리가 팔아도 될까를 고민하면 기존에 등록된 지식재산권과 비교해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지금 이런 사건들 다 기존에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검토를 안 하고 판매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분쟁으로 비화가 되는 거고, 지금 다행인 거는 그래도 소송으로 비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소송으로 갔더라도 초기에 진압해가지고 어떻게든 잘 막은 케이스인데 진짜 빼박 케이스도 있습니다. 빼박 케이스도 있으면 그러면 라인 접어야 돼요. 그러면 손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럼 사실은 생산하기 전에 침해 검토를 해가지고 침해를 회피하는 작업들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 더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만든 제품이라면, 새롭게 만든 제품이라면 지식재산권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등록을 안 하고 그냥 팔아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등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면 지식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권리가 돼버려요. 그럼 되게 아깝잖아요. 우리는 R&D 비용을 들였고 연구개발 비용을 들였고 디자인 개발 비용도 들였는데 누구나 쓸 수 있게 돼버리면 아깝죠. 그리고 더 안 좋은 케이스는요. 쿠팡 많이 사용하시죠? 네. 쿠팡에서 갑자기 판매 중단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소기업에서 제품들 계속 유통하고 있는데 쿠팡에서 만약에 디자인 침해 요청이 들어오면 쿠팡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려버려요. 그 물건을. 검토하지도 않고 일단 중단? 소명기에는 주죠. 소명기에는 주지만 소명이 되게 엄격해요. 뭐 당신이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가져와라. 혹은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라는 증거를 가져와라. 뭐 이런 걸 하는데 무효가 증거를 보통은 뭐 법원의 판결문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되게 소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딱 한 달에 몇 천만 원 파는 물건이 판매 중단이 돼버리면 손해가 엄청난 거죠. 그렇죠. 이게 몇 달 막 유지되다가 막 저희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정식으로 뭐 재판을 가가지고 상대방 걸 무효시키고 막 하는데 1년 걸리거든요. 아니면 법원에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얻어내는 거, 뭐 아니면 심판원의 판단을 얻어내는 거 최소한 반년, 1년 걸리는데 매출이 막 이동안 묶여버리면 엄청나게 손해가 크거든요. 근데 이런 걸 회피를 하려면 애초에 지식재산권 등록을 해놓고 준비를 해놓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많이 안 하세요. 등록을 먼저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회피할 수 있게끔 미리 다 준비하자. 네, 그게 사실 동시적인 작업이에요. 그쵸. 회피를 하면서 등록을 하는 건데 어쨌건 제품 판매 전에 변리사를 한번 찾아오시면 좋아요. 꼭 문제 터지면 찾아오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변리사님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사건이 커져서 들어오면 매출은 더 커지니까. 근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초반에 이제 상담 받으시고, 그러니까 암 진단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처하는 것보다도 초반에 조기 진단해서 건강검진 받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사전적 예방적으로 미리 네, 준비할 네. 수 있었으면 맞습니다. 좋겠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준비해 주신 사례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좋습니다. 요거는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은데, 저작권 침해로 비용, 소송, 합의금 지출하는 경우 꽤 많아요. 뭐 보통 몇백 정도? 폰트 저작권 침해했다고 막 합의금 많이 지출하시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합의금 지출할 필요가 없는 사건인데도 많이 지출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자, 요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어떤 유료 폰트를 이용을 한 저작물이 뭐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상표 등록을 할 때도 유료 폰트가 딱 해가지고 등록이 된 상표 등록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저작권 저작권 경고장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당신들 고소도 같이 들어오거나 뭐 이럽니다. 그러면 당신들 우리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합의금으로 이만큼을 내세요. 아니면 유료 구매를 유도를 하죠. 폰트를 이만큼 패키지로 또 구매를 하래요. 막 몇백만 원어치를 구매를 하래요. 맞아요. 근데 이게 꼭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법원에서 판례가 나왔는데요. 폰트 저작권은 폰트 모양에 대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다. 폰트 모양을 그대로 따라 쓴 거는 손으로 따라 썼다 이런 거는 저작권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폰트 저작권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무단으로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한 경우가 저작권 침해이고, 그냥 모양을 따라한 경우는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주사가, 예를 들면 폰트를 유료로 구매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급한 거는, 우리가 그 폰트를 구매를 안 했더라도, 우리 침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도, 이거를,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 저작권 합의금 요청하는 그 법무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 변호사들이 모르고 있을 리가 없는데, 그거를 그냥 이걸 무시해버리고 합의 요청하면서 그 대량 뭐 구매를 유도를 해버려요. 그러면, 근데 거기서 실제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 벌금형이 나오냐면, 그 대표님들이나 뭐 이런 직원분들이 가서 자백을 해버려요. 고소하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고 저작권 파일을 다운받아서 했는데 절대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고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썼다는 게 네, 다운받아가지고 썼다라는 게 과실이 있더라도 침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저작권 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받았다라는 것만 자백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밝혀낼 방법이 없어요. 뭐 와서 컴퓨터 조사할 겁니까? 물론 영장을 가져오면 뭐 조사할 수도 있겠지만 영장이 이런 걸로 안 나오거든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모르겠는데 왜 이게 이렇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내 생각에는 아마 우리가 그때 외주를 줬는데 외주처에서 그 폰트를 구매해가지고 여기다 넣지 않았을까? 내지는 뭐 우리 직원이 만든 걸 수도 있는데 우리 직원이 그 유저 폰트 구매했지 않았을까? 그걸 직원 뭐 증거를 또 가져오라고 상대방이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워낙 오래된 일이라 연락이 안 돼. 이렇게 해도 증명 책임은 그쪽에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백만 안 한다고 하면 합의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도의적인 입장에서 그 유료 폰트는 구매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썼다고 하면. 근데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말도 안 되는 패키지 가격이나 뭐 몇백만 원에 대한 합의금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런 구매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부당한 합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료 폰트에 대해서는 구매를 최대한 하되 이런 비합리적인 가격으로는 이제 구매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짧은 혹시 사례나 혹시 있으시면? 뭐 중소기업 간의 사례가 분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저희 최근 고객 사례인데 이제 가발을 판매하는, 여긴 그냥 1인 기업이에요. 1인 기업이고 상대방은 중소기업인데 경고장이 들어왔는데 너네가 우리 특허권, 가발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가져오면서 이제 우리 이거 그만 팔아야 되는 거냐. 근데 매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팔기가 중단하기가 좀 그런데 좀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뭐 거의 이 정도 되면 그냥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가져오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특허권 침해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 경고장을 보낼 때 사진을 일부러 특허권 침해로 보이도록 이렇게 이상하게 찍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상대방이 부당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 다시 찍어가지고 경고장 회신하면서 너네가 이거 사진을 이상한 방법으로 찍어가지고 침해로 보이는 것으로 부당하게 주장한 것 같다. 한 번만 더 이런 거 하면 영업방해 내지는 이걸로 만약에 당신만이 고소를 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소할 거다. 이건 분명히 고의가 보이는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마무리가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에 따라서 좀 굉장히 대처 방법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는 사진 한 장으로 이걸 뒤집는 경우도 맞습니다.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그런 것 같아요. 쫄지 맙시다. 이야기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다양한 사례도 나눠주시고 오늘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하고 계신 경영자 직원분들에게 인사와 격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10년 넘게 이제 지식재산권 쪽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이게 물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또 재밌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좋은 점은, 이제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리고 뭔가 조기 건강검진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리사들도 주변에 좀 두고, 미리 제품 판매하기 전에 건강검진처럼 우리가 무슨 이슈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쟁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초반에 가져오셔가지고 어떻게 잘 막은 케이스거든요. 너무 이게 늦어버리면은 방법이 없어요. 합의금 지급한 다음에는 저희가 뒤집을 방법도 없고요. 소송이 이만큼 진행돼 버린 다음에는 글로벌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잘 대처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리사들을 주변에 좀 잘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주변의 변리사들 잘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성장해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성장해야지. 혹시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성장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성장하고 있는지 집중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식 토크는 바로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지식 토크는 계속됩니다. 내일 아침에도 만나겠습니다. 지식 토크는 사랑입니다.